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피어 스페셜리스트 김규리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해를 하던 청소년으로서 이 우울감에서 과연 언젠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서 자해를 극복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도 하게 되다니 감회가 정말 새롭네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특목고에 재학 중이고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숙사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 때 갑작스럽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생활 환경이 바뀌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가족 안에서도 항상 눈치를 보면서 되게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스트컷 자해를 시작했어요.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주니까. 왜냐면 저는 겉으로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믿어줄까? 내 말을 들어줄까? 라는 생각으로 손목을 긋는 자해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후련한 느낌이 들어서 점점 약간 중독되는 느낌으로 약간 막 하게 됐었는데, 리스트컷은 피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신경적으로 약간 피에 예민해서 막 수술 장면도 못 보고 약간 심하면 기절까지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나중에는 방식을 바꿔서 벽에 머리를 박는 방식으로 자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이런 모습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쉽게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멀쩡한 척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중학교 3년 동안 반장을 놓친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로 올라와서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도 열심히 해서 특목고에 진학을 했고 친구 관계에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렇게 평범하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오면 그 속에 갑자기 처박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부모님한테도 항상 믿음직스러운 딸이었고 부모님은 제가 아니라도 너무 힘든 일이 많으니까 이 말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혼자서 너무 좀 오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 얘기를 너무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런 때는 훗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걸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누가 내 얘기를 좀 제발 들어줬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해하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은 좀 더 양질의 심리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해하는 청소년들은 궁지에 몰려 있어요. 부모님께도 쉽게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상담기관을 혼자서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일단 돈이 없고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상담센터 등에 대한 정보들은 어른들에 국한되어 있지 청소년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 도움을 청해보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접근이 쉬운 곳, 학교 상담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학교의 친구들이 오히려 학교 상담실에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해가 왜 나쁜지 등에 대한 그런 피상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정도는 청소년들도 웬만하면 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사실들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건 일단 확실한 비밀 보장을 영순위 그걸 전제로 해놓고 정서적 지지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숨겨야 할지 혹은 주변의 시선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완화시켜서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겪어보지 못했으면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봄으로써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쌓아야 하는데 혼란스러운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자해를 멈출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학교 상담 선생님들이 자해가 무엇인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 많이 목격했어요. 더욱 문제인 것은 이를 학교에서도 모르고 상담 선생님 자신도 잘 자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만 하더라라는 것이 입소문으로 떠돌 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학생이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자해로까지 번지기 전에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 멈출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학생들이 학교 상담실을 쉽게 믿고 찾아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상담 선생님의 신뢰도는 종종 학생들 사이의 얘기거리가 됩니다. 상담 선생님이 상담 내용을 다른 선생님들에게 누설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학생들이 상담실을 찾게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흔해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실과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 능력 평가 제도처럼 상담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등의 마련을 통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그 평가들을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연례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닌 수시로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시간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교원 능력 평가 제도 또한 학생들의 익명성 보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내지 않아서 약간 유명무실해지고 있지 않나요? 이처럼 되지 않게 학생들과 상담 선생님 사이에 건설적이고 솔직한 피드백이 오가며 오해가 있다면 해소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청소년차의 인식 캠페인을 하면서 대한민국 청소년 정신건강 선언문을 작성했어요. 그중에 5번은 치료보다 소통이 먼저다이고 8번은 무성의한 대처가 아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보급되어야 한다입니다. 특히 예전의 저처럼 주변의 우울감을 숨기고 속으로만 앓는 아이들은 쉽게 접근 가능하고 양질의 상담이 필요해요.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해를 하게 된 맥락을 파악하고 이야기를 들어줄 전문가들이 더 많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하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